네,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부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해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평가요? 왜 웃으세요? 참 평가하기가 참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벼슬의 철학과 정치적 신념을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벼슬 욕심에. 이해운 전 지명자가. 여든 야든 대개 보면 당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 또 이 당에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꿀 단지가 이게 꿀이 떨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은 있지요. 쉽게 말하면 주변부화된 인물이 양지를 찾아간다. 그렇죠. 코어에 있는 분들이야 그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과 실용을 내세웠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이 다 저는 훼손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선 첫 번째 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당 내에도 지금 현재 반발 기류가 심하잖아요. 야당도 심하고. 그런데 무엇을 위한 통합이지? 하나가 이게 여야를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원칙이 훼손됐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5년도 9월 달에 영수회담을 하면서 네. 강요를 추천해달라고 모양새가 좋았어요. 거부는 했지만. 예. 그렇잖아요. 예.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당을 통해서 하는. 그러면요. 예. 그렇게 하면 거부를 하더라도 명분을 갖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빼각이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에 대한 본인의 통합과 실용에 대한 이 원칙이 있다 그랬는데 과연 이 통합이 맞느냐. 여도 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원칙이 훼손됐다고 보여지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요? 극과 극이잖아요. 안 맞, 코드가 안 맞는다?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가 재정 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에 대해서 항상 주창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퍼주기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실용적 측면이 이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통합과 실용에 대한 인사의 원칙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재정 건전성이나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을 주장해 왔었던 극과 극의 사람인데 앞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하 비판을 요구했더라고요. 소명을 좀 해야 된다. 네, 그게 그 자하 비판을 하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가서 이 정권 내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느냐. 자하 비판 자체가 실용적이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우군 내에서도 또 야당 내에서도 그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사 아닌가 싶고. 쉽게 말하면 통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했었을까? 저는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한 이 유지를 위해서 파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흔들기에 선거 전략이 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선거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야당 인사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뽑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금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에서도 부산 출신의 그 해수부 장관을 임명을 하겠다. 또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대놓고 여쭤보겠는데 조경태 의원의 기용설이 나왔잖아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 본인은 부인을 했거든요, 일단.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거야 본인들이 알겠죠.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대의명분이거든요. 인사라고는 게 한 사람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큰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통합과 실용에 대한 큰 대의명분이 굉장히 훼손된 인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즉각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너무 옹졸하다. 잘못된 반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해운 의원은 비례를 3번 한 분이에요.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시는 지금 이해운 의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를 3번 했다? 아니죠. 이해운 의원이. 왜냐하면 서초에서 했어요. 서초 지역은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비교적 비례에 거의 가까운 지역입니다. 비례에 준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또 성동까지 갔잖아요. 예, 그렇죠. 자, 성동도 중간지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현직 신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제안을 받았으면 최소한 정치적 도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직이랑 당협위원장이니까.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출마를 1년 반 전에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 지도부한테 통보라도 했어야지 3주 전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숨기고 지방선거 여러 가지 하는데 준비하고 회의하고 다 여러 가지 평가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거를 바라보는 지도부의 이야기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아마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런 것들을 모르시고 하신 얘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후 과정을 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모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죠. 있는 그대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정치에는 굉장히 그 안에 룰이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습과 규범이라는 게 그럼요. 있죠. 그래서 물론 파격도 있지만 그게 그 당이라고 하는 큰 질서 속에서 있는 건데 현직 당협위원장이 이러한 제안을 받았었을 때 상의조차도 아니하고 이것을 다 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뉴스에 이렇게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맞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본인이 정치 고수예요. 정치 명문가 집안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야당을 교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가더라도 가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갔다고요. 역으로 민주당의 인사가 이렇게 해서 넘어왔다고 하면 민주당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요 질문으로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당성을 또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당성 강조를 보면서 들었던 약간 의아함이 뭐냐면 그 당성을 따지면 이해운 그 후보자는 누구보다 당성이 확실했던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 외쳤고 집회 나갔고 그다음에 재정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 세웠고 장동혁 대표의 당성 개념에 오히려 부합하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당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그러한 신념과 원칙을 벼슬합해서 팔아먹은 사람한테 그게 당성이라고 하는 말로 통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이다. 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당을 지켜주는 게 당성이지. 오히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 희망도 없겠지요. 본인이. 그거는 그러면 당성은 결국 당에 대한 충성도 이거겠네요. 그러면.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자기 네. 정치하는 철학이 있잖아요. 약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건전한 재정이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 같은 거나 철학이 있겠지요. 그런 것도 벼슬합해서 지금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었고 오늘 이제 그 종합적으로 입장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의원님 촉으로 보시기에는 내놓은 입장의 내용이 뭘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굉장히 아마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고 네. 이게 이제 그 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대한 비난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 대통령실에서는 김병기 대표에 대해서 별 입장을 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심 그냥 지켜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 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또 사퇴를 안 시키게 되면 김건희 같은 경우 권력 개입에 대한 비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이런 모순적인 거에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이제 떠났어요. 그래요? 예, 어떤 문제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분의 불씨가 되어 있다고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명청대전에 여러 가지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이슈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대표가 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켜보겠다라고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표는 대개 원내대표하고 이게 당을 이끌어가는 투톱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를 제어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김병기 대표를 통해서 또 정청래 대표를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축이 하나 빠지게 되면 권력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직 사퇴까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도 있어서 예. 본인이 그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원내대표한테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맡길 거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또 그동안 그렇죠. 여러 가지 대통령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통령실을 서포트해 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요 대목에서 지금 조정식 의원을 지금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깔려 있는 뭐라고 복선이라고 할까요? 구상은 뭐라고 읽으세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한 저는 예비적 방책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품성이 아주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이 인적 관계도 네트워크도 넓고 또 대야 관계도 괜찮으신 분이고. 쉽게 말하면 당청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플랜 B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독주에 예. 제동을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총장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도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대비 이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청와대와 당,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는 뭔가 미묘함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전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미 분출이 됐지요. 여러 번.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팩트다.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께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명청대전이라고 왠지 자꾸 중국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농담입니다. 명청 교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간밤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나온 거 보셨습니까? 그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그 대화 녹취록 2020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원 1억 전달 이야기 나온 거 접하셨습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문제는 1억을 받았는데 예. 이제 그것을 되돌려주라고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단수공천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예. 그럼 그걸 왜 그렇게 살렸느냐. 경쟁을 거치지 않고 또 그러한 문제를 알았다면 그 사람을 아예 배제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좀 나오겠지요. 네네네. 그래요. 결국 공천 문제 전반을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네요. 알겠고.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구나라고는 오해가 아마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두 번째로 호남을 찾았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호남행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 스스로 설정하는 것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그렇게 봐야지요. 당내 통합, 진영 통합, 외연 확장 이렇게 봐야지요. 네. 그러니까 3단계에서의 외연에 확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첫 번째 발걸음을 지역적으로 봤었을 땐 호남을 선택을 한 것이죠. 아, 그렇게? 예, 그렇게 봐야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효과가 물론 있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효과가 금방 나타나겠습니까? 네. 진심을 가지고 가고 또 여러 번 가서 여러 이야기도 듣고 또 그쪽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진실성과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 때 그게 이제 당에 도움이 돼서 돌아오겠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따라붙는 게 결국은 그게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이다. 근데 아니지 않느냐 이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 이야기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볼 게 있습니다. 어떤 점? 선거의 전략과 그 사람의 정치 행위. 자,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표결했죠. 그 굉장한 정치적 자산이 있는 거예요. 탄핵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미 예.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몸소 보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절연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우선 진영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 액션한 걸 가지고 이게 마치 대통령을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이것은 연결고리를 잘못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선거 과정에서 보시면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때 우파 진영에 여러 사람들 다 데려가고 우파 정책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지금 그게 그대로 실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선거할 때 그 부분들은 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탈당을 했습니다. 네. 탈당을 했는데 절연할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당이나 장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을 향해서 의원을 확장하면서 본인의 스케줄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초재선 의원들이 뭔가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다양한 얘기가들이 나오는 게 좋지요. 그래요? 그게 당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장한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돈다고 그래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연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장명이 참 잘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당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당이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자적인 이 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연대가 가능해요. 지지층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원입니다. 예. 당내에 있습니다. 예. 당내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성일종 장동혁이가 연대합니까? 당의 방침이 나오고 또 지방선거가 있든 뭐가 있든 자기 역할을 스스로 해내면서 당내에서 입지를 가지는 건데 그것을 장한석 연대라고 묶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준석 장동혁 연대는 맞지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럼 어느 시점에 가서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이른바 지방선거 연대라든지 혹시 이런 걸 제안할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 우파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또 중도의 외연 확장할 수 있는 모든 시그널을 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또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거연대랑 이제 연합공천이라 이런 거 들어오면 가능하다? 어떤 방법이든 그때 가서 구체적인 방안들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